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피시앤칩스도 제가 예전에 코시국 이전에 방문했을 때는 8파운드 안 되게 사 먹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15파운드 훌쩍 넘어버리더라고요. 거의 2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낚시에다가 대구를 잡거나 시장 가서 그냥 튀겨 먹으면은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2020년 말에는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에 이 구원을 신청해서 굶주린 어린이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부유한 국가의 이미지인 영국에서 거의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만 신청할 법한 유니세프 기금에 굶주린 아동 그런 거를 신청했다는 거를 보고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리고 IMF에서 찾아본 경제 성장률은 영국은 마이너스 0.6%로 선진국 중 유일하고요. 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잖아요. 이 러시아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브렉렛이라고 브렉시트를 후회하다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 영국의 경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거는 단지 브렉시트 때문은 아닙니다. 이 아주 오래전 60, 70년대에는 영국병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과도한 복지 정책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유부터도 시작하겠지만 그게 쭉 이어져 왔고, 이 영국은 빈곤계층과 상류층의 빈부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주택을 다 매입해버린 상태에서 임대료나 집값 같은 게 심각하게 폭등을 했고, 청년계층은 주택 매입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까지 너무 비약적으로 상승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계층 중에서도 극빈층들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빈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국의 가난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평균적으로 교사가 직업인 그런 평범한 가정에 갔더니 방 같은데도 난방도 방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한 군데만 이렇게 난방을 때우고, 그리고 이게 또 지역마다 또 빈부격차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그 평균 수명 있잖아요. 평균 수명도 맨체스터인가 그 지역은 보통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한 80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7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영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근데 영국은 뭐 연봉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별로 상승하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영국이 그다지 연봉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건너서 예전에 지인에게 들었는데 영국의 초보 사회 초년생 연봉이 18,000파운드에서 22,000파운드인데 그게 하나로 따지면은 3,000에서 3,600 정도인데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물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뭐 또 경력이 뭐 5년차 이상이면은 3만에서 5만 파운드까지 오르기는 하지만 연봉 대비 연봉을 따졌을 때는 물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영국이 그 영국병이라던가 뭐 빈부격차 이런 거, 그 중산층의 붕괴, 그 영국병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 뭐 등 외에도 그러한 이유로 상황이 안 왔던 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브렉시트로 인해서 더 악화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원래는 EU 연합일 때는 복잡한 절차나 관세 같은 게 없이 그냥 아주 간편하게 수입이나 수출, 무역이 가능했는데요. 이 EU 탈퇴 이후 영국은 굉장히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면은 이게 세관 절차도 너무 복잡해지고 그리고 관세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EU의 다른 국가들이 굳이 영국이라 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할 필요가 있나? 결국 영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무역 국가도 감소하게 되면서 결국 제조업이 쇠퇴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망하기로 이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력 산업 중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파리가 런던을 초과하면서 1조 500억 달러로 파리가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일랜드가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되는데요. 이 아일랜드는 영어도 되기 때문에 이 GDP는 2배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EU를 탈퇴하기 전에는 이
영국의 저숙련 노동자인 동유럽 국가에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EU를 탈퇴하게 되면서 이 노동자들이 전부 그냥 EU 국가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저숙련 노동자 33만이 감소하게 되고요. 물가는 폭등하고 결국 공장이 안 돌아가게 되고 유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까지 폭등하게 되고 우크라이나나 뭐 전쟁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인도가 과거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인도의 총생산력이 영국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국에서 생각했던 EU 때문에 뭐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영국에게 손해이고 뭐 못 사는 나라에 이렇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했고 이 브렉시트 찬성은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많이 찬성 의견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한 영국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이 영국의 앞전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